요즘 학교 폭력 사안을 확인을 하다 보면 서로 피해와 가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SNS를 활용해서 서로 피해와 가해를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상당수 확인이 되거든요. 서로 조금만 양보하고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행동을 한다면 가해 행위를 하지 않을 뿐더러 어느 정도 뭐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미리미리 담임 선생님, 학교 폭력을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이야기를 해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빠르게 정확하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훈이쌤입니다. 많은 학교들이 2학기 개학을 했을 겁니다. 개학과 동시에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 수습하고 사안 처리를 하는 것보다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하는 전 단계에서 예방 활동을 하는 게 오히려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교 폭력 사안들이 접수를 하게 되면 상대방 측에서 다시 또 역으로 접수를 하게 되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서로 피해와 가해를 주장하는 사안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오늘 영상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지금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을 하고 계실 겁니다. 개학과 동시에 시작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죠. 모든 학교 폭력 사안의 예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는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할 텐데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서로 피가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셔야 한다는 것, 가이드라인을 지금부터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외로 잘 처리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의외로 잘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요. 학교 폭력 사안으로 접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안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학폭위가 열리진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학폭위가 열리지 않을 수가 있나요? 2019년 9월 1일부터 학교장 종결제가 도입이 되어서 지금 시행된 지 거의 4년, 5년째 되어 가고 있거든요. 학교장 종결제로 처리가 가능한 사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서로 피가해를 주장하는 경우에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문제들 때문에 보호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고심을 하게 되는데, 학생들끼리도 서로 잘 풀어가면 해결될 수 있는 사안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학교 폭력 사안들 중에서 양쪽 모두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 어렵게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의외로 잘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적극적인 자세로 학생들을 화해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학교에서 강제로 학생들을 화해를 시킬 수는 없고요. 서로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중간에서 조율해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꼬인 매듭이 있다면 잘 풀어주게 되면 오히려 더 잘 지낼 수도 있어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 처리 절차는 지켜야 한다. 두 번째는요, 처리 절차는 정확히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피해를 주고받은 사안이 확인되면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서 사안 번호를 부여를 하게 되는데, 일부 시도교육청은 사안 번호를 같은 거에 묶어가지고 처리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피해 사실 위주로 사안 번호를 달리 부여를 해라 라고 하는 시도교육청도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접수를 하고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나누어져서 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합쳐져서 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서로의 피해 사실과 가해 사실, 또 어떻게 하면 잘 풀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피해 사실만 주장을 하게 되면 가해 측에서는 굉장히 억울해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양쪽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양보하고 소통하고 이해를 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처리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접수와 동시에 최대 7일간 분리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 외에도 학교장 긴급조치라고 해서 피해 학생 긴급조치, 가해 학생 긴급조치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 조치들도 확인해서 정확하게 처리 절차를 지켜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 학교장 종결제를 활용한다. 세 번째는요, 학교장 종결제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초반에도 제가 의외로 잘 처리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피가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처리가 되고 학폭위가 열리고 또 가해 학생으로 선도 조치가 내려오게 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한 내용들이 기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비롯해서 잘 풀어갈 수 있는 요지가 있다면 학생들끼리 또 보호자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서로 피가해를 주장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학교장 종결제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안 되는데요. 2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했다거나 보복행위 여부, 금전적인 피해 여부, 지속성, 이런 4가지의 판단 요소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담기구에서 확인을 하고 학생들과 보호자의 동의를 거쳐서 학교장 종결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죠. 무조건 학교장 종결제로 처리를 할 수는 없어요.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피해 측에서 동의를 해야 가능한 내용이고, 좀 심각한 사안들의 경우에는 학교장 종결제로 처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 학교장 종결제의 4가지 판단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 내용들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 전담기구에서 확인을 하고 학교장 종결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처리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학교폭력 사안을 확인을 하다 보면 서로 피해와 가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SNS를 활용해서 서로 피해와 가해를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상당수 확인이 되거든요. 서로 조금만 양보하고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행동을 한다면 가해 행위를 하지 않을 뿐더러 어느 정도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미리미리 담임선생님, 학교폭력을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이야기를 해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빠르게 정확하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서로 피가해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사안 처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아래에 적극적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Thank you.